예, 안녕하세요. 예, 범버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라서 또 뒤에 이제 관련해서 변호사님들의 발표도 있어서 저는 이제 NFT가 컨텐츠 거래에 있어서 현재 지금 고민하는 그런 거래 구조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NFT 거래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어떤 규제의 프레임 속에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고민거리입니다. 뒤에 이제 저작권과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NFT 비즈니스가 이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어떤 규제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FATF의 가이드라인은 그냥 원론적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자산 NFT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성격상으로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특징이나 성격에 비추어서 이게 이제 지급이라든지 투자의 목적인 경우에는 이제 자금 사탁의 규제 대상이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상자산 NFT를 크게 나눠 보면 이 디지털 컨텐츠하고 연계되어 있는 NFT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물과 연계되어 있는 컨텐츠 NFT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FATF 가이드라인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의 마스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거는 이제 그냥 규제 대상이 되는 토큰에서 제외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물과 연계된 부분은 증권성의 이슈가 있다든지 아니면 가상자산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디지털 컨텐츠가 아닌 이제 실물과 연계된 NFT를 고려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뒤에 이런저런 장표들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아마 앞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을 거라서 저는 이제 이제 이슈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NFT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 과연 이 사람이 NFT를 발행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가 있나 없나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이슈입니다.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과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저작물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NFT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NFT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권자와의 특정한 계약에 의해서 진행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문제는 사실은 저작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허라든지 상표라든지 하는 권리는 등록에 의해서 권리가 인정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권리자인지 아닌지는 그냥 등록 원부를 띄워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작권은 이게 등록에 의해서 권리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창작에 의해서 권리가 인정되다 보니까 이건 내가 창작했는데요 라고 말을 누군가 한다고 할 때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을 거냐 하는 그런 이제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제가 법원에다가 증명해야 되는 것이 이거는 내가 창작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사실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NFT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누가 저작권자고 그 저작권자로부터 적법한 권리를 부여받았나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흔히들 NFT 하면은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고 투명하고 맞습니다. 근데 NFT로 올라가기 전까지 그 전 과정은 사실 기존의 디지털 컨텐츠에서 가졌던 그런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어떤 좋은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헐리우드에서 가져가서 이제 다시 새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헐리우드에서 요청하는 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클리어링 리포트라는 걸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권리를 가져가서 영화를 만드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좀 확인해 달라.
그러면 이제 뭐 계약서도 보고 뭐 저작권 등록증도 보고 이것저것 보면서 이게 권리를 줄 수 있고 이렇게 권리를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이 사실은 사전에 필요하고, 특히나 NFT 거래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안전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권리들을 명확하게 확인해 주는 기관들이 이 생태계 내에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 역할들을 해주는 곳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저작권의 NFT화가 조금 더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더 고민해봐야 되는 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디지털 컨텐츠하고 실물 작품 사이에서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는 아예 디지털 아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트 자체를, 작품 자체를 이제 디지털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민팅해가지고 이제 NFT로 만들었어요. 또 하나는 실물 작품입니다만은 그거를 디지털화해서 NFT로 바꾼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를 했는데 이 디지털화한 NFT를 보유하고 있으면 실물 자산에 대한 소유권도 증명되는 것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너무나 고가의 실물 작품인데 이걸 디지털화해서 일종의 우리가 판화에 보면은 뭐 50분의 1 해서 50장 찍어서 그게 1번이다 뭐 이렇게 이제 번호를 매기는 것처럼 이 디지털 작품도 그런 판화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아예 이제 실물에 대한 NFT도 있겠죠. 그래서 이 NFT를 거래하는, 이게 워낙 실물 자체는 비싸기도 하고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거래 자체는 NFT를 가지고 거래를 하고, 그래서 누군가 이제 그 적법한 NFT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저 작품에 대한 소유자구나라고 이제 증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이제 작품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NFT로 만드는 것은 아닌데 이 작품이 뭐 전시가 된다든지 하면서 계속 뭔가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 작품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을 우리가 100명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해서 그 권리를 NFT화해서 팔 수도 있을 겁니다. 일종의 이제 수익증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아트와 이런 실물 작품을 가지고 NFT를 만들 때 이런 다양한 형식의 NFT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양한 경우에 이 NFT의 성격은 각각 법적인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지털 컨텐츠에 대해서 내가 NFT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의 특근법상의 가상자산의 개념이 워낙 넓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근법상은 그것도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직은 이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이 규제 대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한편 또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 이전에도 디지털 아트를 뭐 파일로 보내고 돈 받고 하는 거래들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여기에 조금 더 거래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가 NFT를 붙였다, NFT화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규제 대상이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사실 적절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디지털 아트에 대해서는 디지털 컨텐츠에 NFT를 붙여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제 글로벌하게 규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물과 연계된 NFT는 나라에 따라서는 증권으로 판단되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프랙셔널 오너십 같이 뭐 미술품을 100개로 나눠 가지고 지분으로 쪼개서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지분증권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술 작품 같은 거를 여러 가지로 쪼개 가지고 조각조각 내서 이제 그 판매하는 NFT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현재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게 규제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에 이제 신한은행에서 그런 이제 지분
지분, 그러니까 작품을 조각으로 쪼개서 판매하는 것을 준비를 했을 때 이제 금융위에서는 이게 혹시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뭐 검토해 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NFT를 서비스를 준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 위험성이다라고 하면은 이 이제 가상자산이나 기존의 금융 상품에 대한 규제가 어디까지 적용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뭐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곳들이 지금 NFT에 대한 거래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언해드리고 있는 것은 현재의 규제 프레임에서 안전하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NFT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NFT부터 시장에서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규제가 조금씩 이제 해결될 때마다 NFT를 처리하는 범위를 좀 넓혀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FT가 예컨대 민팅이 돼가지고 실제로 이제 판매되더라도 판매된 이후에 거래나 이런 부분도 사실 이게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하면 그 거래를 중개하거나 그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것들도 역시 규제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신 분 중에서 다양한 형식의 NFT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텐데요. 그 이제 규제의 의미가 뭐고 규제의 한계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NFT와 게임과의 관련성입니다. 사실 이제 NFT가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특히나 게임 내에서 기존의 이제 아이템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NFT가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기도 하고, 특히나 P2E 게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서 내가 현금으로 환금할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만약에 게임 내에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사행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NFT가 포함된 게임에 대해서 이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 보류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제 게임을 이용하는 뭐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가 우선적인 이제 목적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행성이 있나 없나, 예컨대 폭력성이 있나 없나를 판단할 때 아주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게임물관리위원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향후에 이제 이런 토큰이나 NFT가 게임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산업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건 사용자 보호의 측면에서 엄격하게 보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내가 만약에 게임을 퍼블리싱한다라고 하면 NFT가 들어간 게임이 등급을 가지고 이제 청소년들 또는 이제 일반인들에게 서비스가 되기는 시간적으로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NFT가 들어간 게임이나 P2E 게임을 서비스하려는 곳들은 이제 해외를 많이 이제 찾아가고 있고요. 특히나 해외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규제는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싱가포르이 토큰에 대해서 되게 이제 개방적이다, 크립토 프렌들리하다라 그래서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까지도 프렌들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이런 게임을 해외에서 퍼블리싱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P2E 게임 또는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 그 나라가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제 게임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충분히 시간을 좀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NFT 중에서도 요즘 NFT 발행을 하면서 유통을 금지시키는 그런 이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장은 유통을 하지 않지만 향후에 규제가 풀리면 그때는 이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이제 유통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당장 국내에서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그런 환전이나 그 유통을 좀 제한하는 방식으로 NFT 사업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벌써 이제 15분이 지났는데요. 결국은 정리해 보자면 이제 NFT는 컨텐츠 거래를 막대하게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툴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블록체인 이 산업 내에서 정말 의미 있는, 경제적인 의미 있는 서비스로 자리를 잡아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현재 가장 풀어야 될 숙제는 결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자금 세탁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 주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작권 문제라든지 게임에 있어서 사행성 문제, 이 부분이 향후 이제 NFT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NFT하고 컨텐츠 거래에서의 위험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 NFT를 통해서 컨텐츠 거래가 확대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크게 세 가지가 문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금 세탁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내가 하는 지금 NFT 사업이 이 가상자산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작권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품을 NFT화할 때 이 저작권자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아니면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 관계가 분명하게 정리돼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특히 요즘 이제 NFT를 게임과 연계해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게임 관련해서는 항상 사행성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행성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만약에 국내에서는 이게 등급 보류돼서 서비스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외로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저는 NFT는 진짜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원동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컨텐츠를 기반해서 이제 NFT 사업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한국의 이 K 컨텐츠가 정말 글로벌하게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협회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